자, 이어서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센터 김장렬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해요. 안경 닦는 시간 드려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안경 벗고 하죠. 어떻게 이번 주 시장 네네. 어떻게 좀 느낌 괜찮으세요? 딱 일주일 전에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쯤 뵙는 걸로 네. 되어 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진짜 공포가 왔잖아요. 그쵸. 네, 그때 말씀드릴 때 공포에서 사는 정도의 용기는 없더라도 네. 팔지 않는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화요일 잘 버텨주셨으면은 네. 그나마 괜찮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덧 이젠 종전은 눈앞에 왔죠. 그쵸. 눈앞이 아니고 바로 앞에 온 것 같아요. 종전이 안 되면은 이제 또 이런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럼 종전이 확정이 돼서 그 주가가 그걸 120% 반영했냐? 뭐 그건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업사이드를 보면서 시작한다 이런 분위기로 하면 좋겠고 아까 명석 씨가 잘 얘기한 반도체에서도 약간의 순환매적인 게 있는 거는 좀 높게 올라간 거에서 저 빼서 덜 올라가는 거로 사려는 그런 분위기는 한국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순환매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런 연장성상에서 삼성하이닉스 말고도 다른 것도 골고루 가는. 근데 만약에 그 전쟁이 종전되면은 뭐 유가 관련해서 피해주가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오른다면 같이 한 2~3% 오르더라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성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여유를 부리라는 게 아니고 좀 그렇게 되는 것이 조금 더 낫겠죠 하는 그쵸.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만 엄청 오르는 것도 사실상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쏠리다 보면 어느 정도 쏠리다 보면 이게 기울어지게 되고 이게 그렇다면 쏟아지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시장에서도 함께 삼전닉스 말고도 함께 이렇게 좀 올라가는 시장을 앞으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어떻게 지난 한 주 이제 월요일마다 저희가 센터장님을 모시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반도체 관련한 이슈는 그냥 수급이 뺏겼다 스페이스X로 였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번 주에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쵸, 다음 마이크론. 주에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이 25일 날 발표되고 네. 25일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사실은 그 즈음에서 하이닉스가 아니구나. 맞아요. 하이닉스의 그 ADR에 대한 그 SEC에서 판정도 나오는 거다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MSCI 선진국으로 편입되기 전에 관찰 대상국 와치리스트로 확정되는 것이 다음 주입니다. 24일입니다. 네. 24일인데요. 사실은 19일 날 미리 알려져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 알려지는데 그게 사실 더 중요한데 이거 잠깐 네. 볼까요? 이거 볼까? 요거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뭐 반도체 중요하니까 MSCI 선진국 관찰 대상국 와치 리스트에 등재되는지 여부가 이번 달 중에 일단 알려지게 돼 있는데 네. 확정적인 발표는 미국 시간으로 2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4일 새벽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8일이니까 이번 주지 않습니까? 18일에 뭐 있어요? 18일에요? 18일 아침에는 FOMC 미팅이 있고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9일. 네. 그러니까 18일 FOMC 미팅이 있고 19일 아침에 미국 그 MSCI에서 글로벌 마켓 엑스피리티 리뷰라고 해가지고 어느 나라 지역이 공매도, 외환 시장 접근성, 투자자 편의성 등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나오잖아요. 평가가 나오면 일주일 뒤에, 5일 뒤에 실제 검토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19일 날 아침에 예정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왜 MSCI 선진국 관찰 대상으로 포함이 되면 말이죠. 여기 말씀드릴 것처럼 코스피의 할인율 자체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가들이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골고루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게 18일 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그 말씀 나온 김에 점도표, FOMC 점도표인데 금리를 인상한다고 다들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혹시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있지만 서두를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을 나쁘게 보지는 않거나 인플레는 종전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우려는 조금 수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매파와 비둘기파가 맞서더라도 3개월 전에는 금리 인하가 아직 돼 있어라는 거였고 지금 금리 인상이 돼요. 이런 상태에서 실제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아주 심하게 매파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점도표를 받는다면 포지티브한 거고 요것이 진짜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18일 아침에 조금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FOMC 18일 하고 19일 날
와치리스트에 네.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었죠. 이번 주,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도 있고 FOMC도 있고 MSCI 편입되는 것도 있고 하이닉스에 대한 ADR에 대한 것도 네. 확정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는 와중에 여러분들 또 월드컵도 계속 이어지고 그쵸. 여름 휴가 가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여름 휴가 가셔도 우리 여동 앵커의 목소리와 제 목소리를 같이 들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원래 지금 워낙에 시장에 이슈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멀어져서 뉴스 안 보면 안 되는 시기가 앞으로 한 2, 3주 정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휴가 가지 마세요로 빨간 글씨로 써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에 FMC도 중요하지만 좀 궁금한 게 그 네. 19일에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어때요? 여의도에서는 좀 이번에는 좀 들어갈 것 같다라는 분위기인가요? 네,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저기 그 IB 쪽에서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대충 50에서 70% 확률. 이게 들어가잖아요.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면 실제 검토 대상으로 되고 나서 실제 그 선진국으로 승격되는 건 1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 승격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년 6월 달에 승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승격되는지 그 와치하는 와치를 거지. 계속 하다가 네. 아 이제는 충족하네라고 그렇죠. 하면 1년 뒤에 예. 승격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와치리스트 들어가거나 승격이 안 된 경우도 있었냐?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해당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와치리스트 되고 나서 승격이 안 된 경우가 몇 번에 있었다는데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그리스, 뭐 상상이 나죠? 네. 그 나라의 재정 상태라든지 느낌. 여러 가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됐어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게 15년 전에 이스라엘도 선진국이 되는데 와치리스트 들어가고 1년 만에 됐거든요. 네. 근데 여러 상황이 우리나라가 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와치리스트 들어가면 1년 뒤에 실제 승격된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는 거는 이게 선진국을 추종하는 자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 수치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게 있으니까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금액은 생각보다 아주 폭발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얼마 정도 보시면 예상돼요? 선진국을 추종하는 자금이 약 12, 3조 달러랍니다. 12, 3조 달러? 다치가 않죠? 그게 다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2% 오면 진짜 난리 나는 건데 한 1% 남짓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180조.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그렇지, 그렇죠. 근데 또 여기 우리 신흥국 지수에 빠지죠.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에 빠지는 거. 그 금액을 또 빼야겠죠? 또 빼야 되겠죠. 그리고 선진국 추종 자금이 MSCI 우리가 편입이 안 됐다 그래서 선진국에 이미 들어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100조 가까이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와치리스트에 들어간다고 바로 들어오겠어요? 아니죠. 예. 그래서 요 금액이 들어오는 액추얼 넘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와치리스트 들어가면은 이 액티브 투자가들이 야, 이거 봐라. 한국이 그러면 1년 이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내가 미리 들어가야 된다는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면은 미리. 그것들이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한국이 지금 7점 몇 배 거래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한 20 몇 프로 할인되고 있는데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 할인율을 더 좁혀나가는데 줄이는데 걔네들이 영향을 하지 않을까 그 기대가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고 이렇게 되면은 환율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워낙 약세를 좀 수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뭔가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같이 그렇죠. 진정시켜주는 줄줄이 것 사탕으로. 같아서 네네,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게 바로 엄청난 수급의 유입 이런 게 아니겠지만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계속 제일 문제가 되는 그렇죠. 환율도 해결이 일부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환율이 얼마나 사람들 신경 쓰냐면은 엊그저께 보니까 주말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8월 달에 네. 법인세 예납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법인세를 삼성 하이닉스 포함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은 납부했잖아요. 네. 그거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돈을 벌어갖고 내년에 법인세 내는데 그걸 미리 예비적으로 미리 내는 게 있어요. 그런 제도 네. 실질적으로 하면 올해 8월이에요. 그럼 올해 8월은 어떻게 하느냐? 올해 얼마 벌지 모르잖아요. 근데 엄청 많이 벌지 알지만 그건 아니고 작년에 번 거에 준해서 한 반 정도를 미리 예납하는 게 네. 있는 건데 그거 별거 안 되거든요. 아주 큰 거 아니에요. 그게 뭐 50억 달러 될까 말까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 그 법인세 낸 거에 반 정도를 하면은 한 50억 달러 이렇게 네. 되면 그게 하루에 거래되는 외환 시장의 비중이 한 30%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안 들어오죠. 바보가 아니니까. 쭈쭈쭈 들어오니까 어쨌든 50억 달러인데 아까 그 5조라 그랬잖아요. 아까 MSCI 편입되면 30조 이상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십시일반이 돼야지 원화가 강세, 약세가 덜 되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 그래 우리나라는 환율에 의한 효과로 인해서도 수급적인 측면이 개선되기를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한켠에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최근에 네네. 빅테크 기업들이 유상증자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를 가지고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알파벳이 구글이 유상증자하는 거 이거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유는요? 한번 볼까요? 준비된 네.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근 이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 장도 비슷한 얘기인데 빅테크들의 투자 지속 여부와 투자 지속하라며. 근데 투자 지속하는데 자기 돈이 잘릴 수 있잖아요. 자기 돈이 딸리면 어떡하죠? 자금 조달을 하죠. 네. 자금 조달할 때는 남의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우리들한테 와서 유상증자를 투자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투자를 계속하기 원하면서 자금 조달하려고 빚을 지면은 또 빚 진다고 뭐라 그러고 유상증자하면 유상증자 한다고 뭐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엄청난 투자 금액이 아니 1년에 9천억 달러, 1조 달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돈만 가지고 하겠어요. 그럴 회사는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떤 회사가 자금 조달한다면은 그 내용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결론은 보십시오. 알파벳의 유중은 긍정적이고요. 매크로 때문에 부정적이진 않더라도 뭐 별거 그거 뭐 긍정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긍정적이에요. 왜? 네. 얘네들이 자신이 있거나 자기가 AI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이 있거나 자신은 둘째치고 전망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렸거나 둘 중에 또는 combination of 두 개를 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있다. 긍정적이라 보는 거죠. 왜 유증을 해요? 그러는데 얘네들도 빚을 작년에 한 850억 달러를 했어요. 네. 이번에는 순서적으로 유증하는 게 맞죠. 유증을 했는데 그 뭡니까 벅셔가 100억 달러를 또 하겠다. 했고 유중 800억 달러 중에서 100억 달러 빼고 나머지는 반반 대충 쪼개서 반은 직근 유증하고 반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at the market 컴비네이션 해가지고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실제 지난주에 엄청나게 수급이 그 매크로가 헷갈리기도 해갖고 주가가 흔들렸는데 얘네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죠. 근본적으로 알파벳은 최후의 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AI가 흔들린다,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모든 AI 쪽에 진짜 레드 시그널이 나와서 뭐 2000년대 닷컴 버블 비슷한 비스무리한 것이 진짜 현실화된다 하면 잣대를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하나를 물어보면은 알파벳 주가하고 알파벳의 펀더멘트입니다. 알파벳이 무너지면 다 끝이에요. 그렇죠. 왜? 알파벳은 모든 걸 갖고 있어요. AI를 만드는데 제미나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그거를 추종할 수 있는 GPU, 이게 TPU죠. 그리고 실제 그거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클라우드죠. 그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인 검색 AI 다 있죠. 수십 이게 개나. 다 있는데 이 회사가 유증을 못하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는데 힘들거나 그 평가가 만약에 PER 30배가 비싸다, 20몇 배가 비싸다 이런 논란이 계속 된다면 그거는 시장이 굉장히 약하거나 문제가 스몰 나타난다고 미리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두 가지 주식을 사면은 저는 꽤 오래됐는데 알파벳 그 또 한 축에는 막 올라가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2월 3월 달에도 누가 갖고 계신 분 제가 부러웠는데 그게 이제 샌디스크죠. 샌디스크 곡괭이 중에서 가장 쇼티지가 심한 게 낸드고 네. 물론 위험도 있지만 그다음에 가장 안정적이고 AI의 선두주자에서 그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알파벳이다 하면 두 주식의 흐름을 본다면은 여러분들 크게 흔들리지 않거나 혹시 흔들려더라도 나중에 이 주식 때문에 흔들린다 보고 거기에 벤치마크를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우리가 항상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져야 그들이 꺾이지 않아야 관련한 우리 메모리 기업들이 계속 실적이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들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캐시플로우가 좋고 쌓아둔 현금이 많아서 그거 가지고 다 투자해도 괜찮잖아 였는데 네네. 이 어느 순간 보니까 저렇게 돈이 많은 기업들 마저도 저렇게 유증을 한다고? 저렇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린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서 이거 혹시 돈이 부족해서 나중에 투자 못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돈 빌렸는데 실적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그냥 기저에 깔려서 그냥 쓸데없는 걱정 우려 좀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쓸데없지는 않아요. 쓸데없지 전체적으로 않아요? 봤을 때 과거에도 이 빅테크들이 옛날에 마찬가지로 네. 투자가 있죠. 캐펙스. 여기 안 네. 맞았는데 캐펙스 숫자가 있어요. 네. 아까 뭐 9천억 달러, 1조 달러 캐펙스 투자가 있고 실제 매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캐펙스 나누기 매출했을 때 그 네. 비율이 지금 비율이요. 과거의 그 닷컴 버블 당시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캐펙스의 비율이 현재 우리가 창출하고 있는 매출 비율로서는 캐펙스가 빠른 건 맞아요. 높은 건 맞아요. 그 네. 절대율이. 그런데 요 맨 밑에 볼까요? 그런 빅테크를 바라보는 주식시장의 관점이 좀 바뀌고 있어요. 이게 옳으냐 틀리냐 결국은 버블의 끝에서 이런 거다라고 또 경계의 눈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처음엔 지금 마찬가지죠.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매출이 금방 안 따라와. 그러니까 매출보다 투자가 너무 빠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출보다 투자가 많이 빠르면 투자는 감가상각하면서 이익을 잡아먹잖아요. 당연히 EPS가 예상보다 안 나오겠죠. 그렇죠. 설사 EPS가 다른 거 사업해가지고 메워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영업 현금 흐름이 약간 흔들리고 캐펙스를 원래 100을 했는데 120으로 올리는 순간에 영업 현금 흐름에서 그 투자를 제외한 잉여 현금 흐름이 더 낮아지겠죠. 그쵸. 가장 탄탄한 회사 중에 하나가 알파벳인데 알파벳도 프리 캐시 플로우가 영업 흐름이 낮아지고 있고 이런 패턴을 가면 얘네들이 1년에 한 1,900억 달러 투자하려고 하는데 내년엔 더 높인다 했거든요. 유중 발표할 때 네. 내년에 투자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빚도 지고 했으니까 골고루 밸런스 있게 그 재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프리 캐시 플로우 내년에 가면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 거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프리 캐시 플로우부터 중요한데 그걸 메꿀 수 있는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낮아지는 거 그건 no surprise.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응돼서 유증은 여기 상장돼 있으니까 상장 안 되는 회사 상장하고 오픈AI, 엔트로픽이 상장을 성공하고 마치 스페이스X처럼 성공하고 알파벳 유증 성공하고 또는 유증이 아니더라도 뎁 파이낸싱 해야 되잖아요. 빚을 져야 되잖아요. 빚 지는데 금리가 올라가지 않거나 천천히 올라가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위크한 고리가 없다면 주식시장이 이거 있겠어요? 아마 저기 S&P나 이런 것이 나스닥이 여기보다 한 15%는 벌써 올라갔습니다. 약한 고리는 끌고 와야 되는데 약한 고리가 요건 안 좋은 건데 슈퍼마이 컴퓨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미 캐시플로우 밑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얘네들은 이렇게 약한 고리가 자금 조달하는 건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약한 고리가 자금 조달할 거라는 것도 예상을 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에서 얘네들이 약간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고 알파벳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빅테크들은 프리 캐시플로우가 약간 낮아지더라도 그걸 메꿀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성공을 하면은 주식시장의 관점은 좋게 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좋게 보려고 하는데 좋게 볼 수 있게 만드는 정당해진 넘버는 뭐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RPO예요. RPO. 이게 아직 매출이 형성 안 되는데 네. 받아놓은 수주예요. 미래의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아직 인식이 안 된 미래 매출. 네. 그게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해가지고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빅테크 업체들도 RPO가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보면요, 이 오라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자금 조달을 400억 달러 한다고 했는데 네. 주가 많이 빠졌죠. 400억 달러가 유증이 200억 달러 있고 다른 거 섞여 있는데 얘네들이 실적은 다 좋고 가이던스 좋았어요. 근데 매출이 그냥 캐펙스예요. 매출이 100을 하면 캐펙스가 100이야. 이거 뭐야? 돈 버는 1대1이야. 이게 걱정되잖아요. 네. 위크하잖아요. 얘네들이 그 알파벳보다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위크한 거 맞아요. 부정적인데 얘네들도 유리하게 볼 수 있는 건 RPO가 계속 올라가 있어요.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계속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이 넘버가 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오라클하고 메타. 예, 매출 대비해서 캐펙스 비중이 뭐 매출이 한 100이면 캐펙스가 30, 40 이런 게 아니고 1대1 되니까 얘네들은 신경을 쓰이죠. 근데 그거 맞춰서 오라클과 메타는 이미 주가 빠져 있다고. 얘네들이 PER이 둘 다 메타 오라클이 17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알파벳이나 위는 다른 거죠. 네. 이미 시장은 그런 거를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펀딩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금리 인상 연속으로 2번 이런 거 아니면 자금 시장에서 스페이스X처럼 자금을 확 끌어가서 만약에 엔트로피나 오픈AI가 9월, 10월 때 상장하잖아요. 그럼 자금을 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금 어디서 빼겠어요? 또 삼성하이닉스, 또 다른 주식 뺄까봐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노이즈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뭐라고? 핵심은 RPO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투자가들이 볼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푹푹 빠지면은 그거는 사실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계속 조달을 해서 뭔가 캐펙스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 기업들마다 좀 지금 사정이 다른 거잖아요. 앞서서 빅테크 기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캐펙스 투자하고 그래도 계속 돈을 벌고 있고, 근데 메타는 약간 거기서 이제 숫자가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하는 슈마컴이나 뭐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슈마컴도 IPO가 괜찮나요? 슈마컴은 RPO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네. 이 정도 차지 않고 그럼 계속 봐야 되는 건 RPO 넘버의 네. 성장률 예상보다 그게 중요하고요. 이게 꺾이거나 아니면 정체가 된다. 꺾이면 안 되고 정체가 되거나 예상보다 둔화된다면은 그건 아마 시그널이 다르게 읽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RPO라는 게 방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해서 요거 미래 어느 순간에 벌 돈이야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금액들을 쫙 펼쳐놓은 금액인 거잖아요. 이거 LTA랑 약간 비슷한 건가요? LTA를 체결하면 이 RPO가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장기 공급 계약하면 요 숫자가 올라가고 이런 구조는 아닌가요? 그 RPO는 오더를 준 건데 네. 커밋한 건 아니에요. 아, 완전하게. 네, 완전히 그러니까 미래에 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대치. 수주니까 그러니까 LTA는 어그리먼트잖아요. 네. 계약을 체결된 체결한 거. 거예요. 근데 LTA만 하는데 LTA를 하더라도 가격은 픽스된 게 아닙니다. 가격은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시장이 변할 때 업데이트 네, 하는 거고요. 요거는 가격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미리 수주를 준 거다. 예상 그러니까 가격으로. 롱텀으로 수주를 줬다? 그 측면에서는 똑같죠. 네. 어쨌든 최근에 뭐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이제 구글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반박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구글의 유상증자하는 거 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이제 돈 떨어져가지고 유증까지 하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게요. 뭐 네. 어떤 얘기할까요? 우리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여름휴가 가지 말라는 얘기도 드렸고. 일단 전쟁 끝나면 네. 매크로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쵸. 주시장은 많이 올라가는 게 맞고요. 네. 이미 다 올라간 건 아니니까 네. 조금 더 지난주 월요일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들으시는 게 바라고. 글쎄요, 펀더멘털 이상이 없으니까 크게 반도체 쪽에 이슈는 없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어디에 왔는가 잠깐 볼게요. 어디에 와 있나? 네. 우리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지금 그 10년물 국채가 전쟁이 마무리되면 4.4 요 밑에 네. 유가는 이미 요거는 80불 중반 밑으로니까 아마 전쟁이 확실히 종전되면은 80달러 이하로 갈 가능성에 지금 베팅을 하겠죠. 와, 지금 선물에서 80.85예요. 네, 그러니까 80달러가 아마 기준일 겁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고 지금 그럼 주가는 미국 같은 경우에 S&P 나스닥이 25,000 후반이고 필반이 13,300인데 네. 우리가 참고하실 게 6월 초 5월 달에 전쟁이 끝나갈 가능성이 그때도 100% 아니었죠. 높아질 때 그때 대비했을 때도 약 4%, 3%, 4% 여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전쟁이 종전됐다 딱 하면은 지수적으로는 일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준 한 4%?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가가 진짜 80불 이하로 푹푹 빠지면 계속 빠지면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 그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계통으로 보면은 마이크론 역시 그런 개념에서도 한 3, 4%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코스피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가다가 좀 밀렸잖아요. 하이닉스가 예. 막판에 상승폭을 많이 줄였어요. 그 레버리지 뭐 경계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매크로적으로 확실히 깔끔하게 해결해 주면은 그게 어떻게 또 극복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데 우리가 환율이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 만약에 이래저래 해서 MSCI 것도 있고 유가도 만약에 잡히는 거로 가면은 달러가 계속 강세보다는 약간 수그러들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환율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없어지면은 아마 1,50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질 텐데 환율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던 5월
하반기, 5월 하반기 주가 정도로 돌아가는 게 이상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보여지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아까 컴비네이션 되면은 5월 29일 날 주가가 8,500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는 갖다 놓고 시작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33만 원, 하이닉스 같은 230만 원 정도 가는데 금요일에 한번 가봤으니까, 네. 가봤으니까 오늘 같은 날 갖다 놓고 안착하면 좋겠죠. 네. 설사 안착이 안 되더라도 방향성이 매크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까 여기 말한 건데 핵심은 뭐냐? 매크로가 임계점을 돌파하려다가 나쁜 방향에는 이 수그러 들면은 다 모든 게 순조로워져요. 예,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정도 레벨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 이게 정도? 사실 너무 갑자기 지난주와 이번 주가 온도가 너무 달라요. 네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은 막 피부 간지럽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거 뭐지? 하면서 되게 이게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자, 지난주 시장에 가장 좋았던 시그널 중에 하나 짚어주셨던 게 네네. 이제 반도체 말고도 소부장 쪽으로도 온기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고 순환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뭐 삼전 닉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도체 쪽에서 소부장을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오셨던 네네. 분들한테도 이 앞으로 시장은 괜찮겠죠? 괜찮겠죠.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린 네. 것처럼 공포에 사면 안 되고 공포에 팔면 안 되고 네네. 포모에 사면 안 되는데 그쵸. 질문하시면 돼요. 자기가 포모에 사는 것인지 근거를 어느 정도 뭐 근거가 100% 있을 때는 남도 갖고 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 한 80%라도 70, 80% 갖고 사는 것인지 보셔야 되고요. 매크로가 해결이 안 됐을 때가 애매할 때 힘들 때가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할 때 안전 마진은 30% 0.759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190만 원, 30만 원 이하 말씀을 드렸는데 매크로가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거의 확실되면은 0.8까지 높여도 됩니다. 0.8까지 높은 정도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다면 소형주는 더 탄력이 붙죠. 단기적으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소형주 같은 경우에 넘버가 뒤따라주는 건 한참 뒤거나 최소한 이번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나올 때나 나와요. 그러면 실적 나오기 전에 먼저 얼마 정도 목표 주가의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나 상향될 것인가를 제가 많이 쓰는 겐또 대충 어른 잡아야 되거든요. 좀 죄송한 게 스몰캡들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커버가 잘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겐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뭐 겐또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어림짐작. 겐또야.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뭐 수학 공식이냐 물어보는데 아니 그런 사람 있으면 다 먹고 살지. 애널리스트 어닝 목표 주가가 지금이 하이닉스가 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거나 네. 하이닉스가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 가격을 뭐 좀 인상해 줄 수 있다거나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겹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이 그저께 있었거든요. 그럼 목표 주가에 이제 탁 붙은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기세가 매크로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올라간 거는요 다시 반락하게 됐어요. 근데 매크로가 해결이 되면은 그 올라간 걸 버틸라는 관성이 있고 이익이 얼마 정도 더 높아질 거라는 겐또로 한단 말입니다. 그 겐또가 어떻게 되느냐? 제 경험상 보면은 목표 주가의 보통은 근처 가면 따라가면 안 되고요. 펀더멘털이 괜찮은 주식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있으면 그거 곱하기 한 5%에서 10% 정도 오버슈팅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먹을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스캘퍼 투자자인지, 스캘퍼 5분 단위로 투자할 사람인지, 오늘 막 올라갔을 때 팔 것인지, 아니면 하루살인지, 아니면 한 3주살인지,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이 방송의 짧은 시간에 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라도 다 다르죠.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건 펀더멘털적으로 목표 주가 같이 한 거는 우선순위 아니에요. 네. 한데 매크로가 해결돼 가지고 삼성 하이닉스가 이를 3, 4% 오른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더 오버슈팅 할 수 있죠. 그 오버슈팅의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는데 그거는 애널리스트가 커버가 잘 안 되는 스몰캡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에다가 5% 정도 플러스 알파 이 정도까지만 플레이를 일단 단기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런 게 만약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ETF를 하는 게 맞는데 ETF가 여러분들 들어가면서도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ETF도 여러 가지 구성이 있거든요. 그게 뭐가 다른지 보셔야 돼요. 어떤 건 그냥 한미 반도체, 어떤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있고 그 구성 요소를 아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우려되는 거는 이게 전쟁이 끝났으니까 모든 게 해결돼 갖고 목표 주가가 최근 30%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지금부터 전쟁이 끝나는 거를 100%는 아니더라도 많이 반영한 상태에서 지금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스캘퍼인지 트레이드인지 어떤 것인지는 생각을 한번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서는 일본 용어 잔재들이 참 많은데
겐또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순화해서 어떻게 어림짐작 재미없죠. 정도? 맛이 옵니까? 이게 쫙나요? 그거 와요? 그럼 하세요. 여러분들 자동 번역하면 되지. 아니 이 제가 나이에 다 안 바뀌어요. 자꾸 얘기하는데 영어 쓰고 뭐 쓰는 거 안 바뀌니까 그게 듣기 싫으면 제 거 안 드시면 돼요. 안 바뀝니다. 아니 제가 우리 센터장님 사실 이제 아나운싱하고 이런 거 좀 가르쳐 드리고 했었잖아요.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단어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렇죠? 확 와닿는 단어로 우리가 그냥 우리만의 언어로 여러분들 이렇게 소통으로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만약에 네. 급등할 때 따라 사면은 우리 센터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포모에 사는 그 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따라가면 안 되겠네요. 어려운데 지난주 월요일 똑같이 했잖아요. 얼마까지 빠져요? 그게 마이너스 무조건 들어가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제가 들어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금액 예. 산수로 계산해 가면서.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다 반영된 게 아니다. 네. 종전에 하면은 아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유가가 $80 정도 가면은 말씀 다 드렸는데 미국 기준으로 네. 나스닥 기준으로 한 4% 업사이드는 한 번 더 있다. 거기까지고 그 나머지 거는 제가 탁탁 말씀드리는 건 마음은 있지만 그거는 제 구독자님들하고 소통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기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다 털어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눠주고 계신데 우리 김장렬의 반도체 IT 투자 교실을 통해서도 우리 센터장님이 진짜 부지런하게 다양한 주말에 영상만 4개 올라가는데 그거 다 보시려면요. 5시간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네, 찍으셨어요? 5시. 제가 찍은 게 한 3시간 반 혼자 찍은 거죠. 그 제가 어저께 오전에 올렸고 네. 우리 그 여기 PD님이 열심히 해갖고 네. 밤 되기 전에 아마 다 올라갔을걸요. 언제 쉬세요? 쉬어도 됩니다. 책도 읽고요. 네. 이런 책도 선전합니다. 뭐예요? 이런 책도. 정답은 있다? 이정효 그 축구 감독. 아. 그 2부 리그 전남 FC인가 광주 FC를 승격하는 분. 네. 잘 읽고 있습니다. 시간 많아요. 자, 오늘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또 한 주 동안에 뭘 봐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나 관련해서 그 프라이싱이 가격이 되어 있는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아쉽지만 뭐 클로징 매력도 나오시고 반도체 세션에도 나오시니까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스토리 자산은요 리서치 센터 김장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소식을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건희 대표의 단독 구독 서비스가 바로 오늘 정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벤져스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우리 6분과 함께하는 시장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변동성 있고 이슈가 많고 할 때 다 길을 보여주고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인데요. 이건희 대표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투자 나침반, 제일 필요한 거죠. 투자 나침반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오늘 그랜드 오픈 했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가 아니죠. 오늘 월요일이죠.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